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에 백화점 안에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부상자 14명 가운데 12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잇따른 도심 흉기 난동에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잼버리 행사의 안전 진행을 위해 3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잼버리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가자 4만 명에 대한 안전 확보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합니다. 국내 한 항공사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내 온도가 38도까지 올라 온열 질환을 호소한 승객과 승무원이 속출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시 뒤 법정에 출석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3번째 기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치 수사라며 사법 체계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에 인근 백화점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1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곧장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자 깜짝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오후 6시 무렵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화점 안에서 23살 남성 최모 씨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모두 9명이 크게 다쳐 헬기 등을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다 피 흘리고 쓰러지고 있으셔가지고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집업 같은 거 입고 그냥 칼 들고 도망가더라고요. 최 씨는 범행 직전 백화점 옆 도로에서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행인 5명을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이곳에 서 있던 행인들을 차로 친 뒤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최 씨가 교통사고를 낸 곳은 버스 정류장 옆이라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퇴근길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 경찰 등에 90건이 넘는 관련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여 분 뒤 최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도 33살 조선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사건 당시 CCTV나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흉기 난동을 벌인 최모 씨는 특정인을 노렸다기보다 태연히 백화점을 활보하며 범행 대상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서울 신림역에 이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최모 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입니다. 혼비백산해 도망가는 시민들을 뛰어서 쫓아가는데 누군가를 노렸다기보단 손이 닿는 사람부터 겨냥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최 씨는 마치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백화점을 활보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래층에 주저앉은 시민들을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 화장실로 일단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화장실 이제 모든 칸들이 이미 다 잠겨 있고 직원분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냉동 창고에 지금 직원분들이 다 숨어 계시길래 같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백화점으로 들어가기 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는 모습까지 목격한 시민도 최 씨의 태연한 태도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걸어 다녔고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태연하게 걸어서 갔었고 팔 그대로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서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도 인지를 하게 된 거고. 최 씨가 붙잡힌 뒤에도 시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들과 경찰 119 대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찍힌 사진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공유하며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테러라고 규정하고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저녁 8시에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신림역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했다며 매우 엄중하고 미급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집중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데 이어 인근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들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된 글에는 오늘 오후 6시에서 밤 10시 사이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수인분당선 오리역 부근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리역을 범행 장소로 삼은 이유로는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글에는 흉기 사진과 함께 오늘 서현역에 20명을 찌르러 가겠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해 현재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오리역, 서현역 일대에 경력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일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 원을 폭염 대비책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앞으로 사흘간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이 넘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되자 행안부는 곧바로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또 폭염 대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17개 시도에는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는데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잼버리 온열 환자 예방대책 등을 위해 적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잼버리 행사장 내 폭염 저감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교세 30억 원을 전라북도에 즉시 교부하겠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일 폭염 위기 경고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중대본은 아울러 관계부처에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유치원과 각급 학교도 개학 시기 조정, 돌봄 대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온열 환자가 속출한 세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159개국 참가자 4만 3천 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세계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통화해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서 지원할 테니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열 질환을 유발할 위험성이 큰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휴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맹 등과 신속하게 협의하라고 조직위에 당부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한 항공사가 에어컨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운항해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찜통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 승객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승무원이 탈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운영하는 여객기 기내의 모습입니다. 승객들이 하나같이 안내 책자를 손에 들고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포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같은 항공사의 여객기. 출발 직전 온도계에 찍힌 온도가 무려 38도, 습도는 55%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찜통 같은 환경 속에 응급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식은땀을 흘리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보인 겁니다. 다행히 기내에 현직 간호사가 타고 있어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착륙 직후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전형적인 온열 질환의 증상들인 것 같네요. 저림 증상이 있었다거나 마비되는 증상은 열 경련 쪽에 해당이 될 거고, 사우나 같은 비행기가 일터인 승무원 가운데에는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일 폭염 속에 직원들은 고객 불만 응대에 행여 응급 상황이 생길까 마음 졸이며 일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숨도 안 쉬어지고 머리도 멍해지고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뭐냐. 거의 이 정도로. 업체는 지난달 30일 편도 기준 8차례 비정상적인 온도로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운항 중인 항공기 석 대 모두 점검을 완료해 에어컨 관련 결함을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 해명에도 어제 한 항공기 내부 온도가 또다시 37도까지 치솟아 승객과 승무원들이 더위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한때 국민특검으로 불렸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남은 50억 클럽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번번이 송구하다면서도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될 거 아닌가요? 5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법원은 이번엔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말 1차 영장심사에서 직무해당성과 금품 수수 여부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한 달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시절인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5시간이 넘는 영장심사에서 1차 영장 기각 사유를 뒤집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8억 원을 수수한 시기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올라 등기부상 퇴임하기 전이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활공동체인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을 때는 공직자인 특별검사 신분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닌 사인이고 8억 원을 수수했다는 시기에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재수사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차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뒤 재수사 대상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 전반을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뤄질 전망인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놔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인허가 특혜 제공 여부가 핵심인 만큼 당시 성남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있던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조만간 소환 통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다음 주 이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서도 검찰과 신경전 끝에 성남FC 후원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3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으로 떠오른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상향해 변경해주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이례적인 인허가가 이 대표 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대 본부장을 지낸 뒤 정진상 전 실장 등과도 가까이 지냈던 김인섭 씨의 로비에 따라 이뤄졌다고 의심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을 불러 김 씨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들에 유리하게 사업 편의를 봐줬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개발 비리 관여 정도를 캐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원론적이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묶어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더딘 쌍방울 사건 수사 속도를 고려하면 청구 시점은 오는 16일, 임시국회 개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회기 중 보장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이 대표의 선언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정치권도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장기간 도피 끝에 미국에서 체포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오늘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됩니다. 유 씨의 횡령 배임액이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입국 뒤 바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검찰의 칼끝은 세모그룹과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겨눴습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이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유 전 회장과 그 가족에게 부당하게 돈을 몰아준 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선박관리, 직원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에 단초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휘몰아치자 유병언 일가는 잇따라 해외 도피에 나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렇게 국내로 돌아온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씨와 측근 김혜경, 김필배 씨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됐거나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 유병언 전 회장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차남 유혁기 씨뿐. 검찰은 유 씨의 횡령 배임 혐의 액수만 5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미국에 머물던 유 씨에게 거듭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유 씨는 요청에 불응했고 결국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뒤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된 유 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법원도 유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유 씨가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까지 청원하면서 인도 승인까지 3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이후에도 법무부가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한 끝에 유 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세월호 선사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도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나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사법 체계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직한 조 바이든이 가장 앞서 있는 대선 후보인 자신을
가능한 한 많은 조작된 혐의로 기소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소에도 여전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하게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 69%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승리에 필요한 득표를 하지 못했고 적법하게 당선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하게 승리했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자 비율은 의사당 폭동 사태가 있었던 2021년 72%까지 올랐다가 최근 63%까지 떨어졌지만 이번에 다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키나와를 강타한 태풍 6호 카눈이 상당 기간 이 지역 주변을 오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결항이 된 항공편들은 일부 운항을 재개했지만 주말 사이에 또다시 결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거리에는 부서진 나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철제 펜스는 크게 휘어졌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5m에 이르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남긴 상처들입니다. 무너진 차고에 깔린 90대 남성 등 노인 2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하며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일시적으로 다소 약해져 결항했던 항공편 운항이 일부 재개되면서 공항은 비행편을 구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今日は5時45分頃から来てます。今日は1日いる覚悟で今日試合だから間に合うかが微妙です。もし行けなかったらって思って悔しかったです。 국내 항공사들도 일부 운항을 재개했지만 발이 묶여있던 한국 관광객 등을 모두 수송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때문에 임시 항공편 투입에 나섰습니다. 태풍 카눈 영향으로 인한 오키나와 체객 수송을 위해 임시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손님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현지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본섬에서 잠시 떨어져 있던 태풍은 주말쯤 또다시 가까워질 것으로 보여 추가 결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느린 속도로 장기간 영향이 이어지고 방향도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일본 당국은 6호 태풍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런 공법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시공 아파트란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들은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곳 아파트 주거동이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와 기둥식 구조가 혼합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걱정이 안 되게 되면 미리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뿐이지. 안심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입주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근이 누락됐다 그랬을 때 뭐 딱히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건설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인 아파트 단지를 파악하고 시공 중인 단지에 대해선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사 결과도 결과지만 이 공법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칫 부실 시공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공법은 문제가 없고 정확한 설계 및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건설사라는 이유만으로 부실 건설사인 것처럼 비춰져 아쉽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은 물론 철근 누락이 확인된 민간 아파트 단지 명단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설계 공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둥이 바로 천장을 지탱해 층고를 높일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하기에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붕괴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자체는 기둥과 슬랩을 연결하는 이 연결부죠. 여기가 이제 전단 파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 보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이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규격화된 건축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 여야는 피해자 보상과 보완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만 사안을 보는 시각차가 있다 보니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여당과 또 남 탓이냐는 야당 사이의 책임론 공방은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손해배상,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 등과 함께 여당이 강조한 건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의 신속한 추진이었습니다.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시공 처벌 강화뿐 아니라 공사방해, 노조원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수수 같은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건설 현장 폭력 행위, 이른바 건폭 척결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여권이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의 이유입니다. 야권 역시 입법 보완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두고 건폭 척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여권과의 입장 차는 적지 않습니다. 건설, 감리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겁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 책임론을 두고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의 LH 아파트 적용이 2017년부터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권에 민주당은 문제가 된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13곳이 현 정부 시절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됐다고 역공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절차의 하나로 점검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 준공 이전의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야는 당 차원 기구 구성을 놓고도 본격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자체 TF를 꾸려 지난 정부 실정과 이권 카르텔을 들여다보겠다는 여당에 민주당 역시 당 차원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부 전수조사만으로 원인 진단이 어려울 거라는 건데 자신들 역시 현 정부 임기 내 문제점을 파고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장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 중심의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담 의원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전현 정권의 내탁 공방으로 다시금 번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에선 건설업계 전반의 뿌리 깊은 관행이 문제를 부른 만큼 지나친 정쟁화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시중은행에서만 800억 원 넘는 횡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체 사고 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7.0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14곳 가운데 10곳에서 약 871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횡령 건수는 총 83건으로 매년 평균 16.6건의 횡령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달 동안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센터에 4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뒤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 가격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 모두 교권 침해 사례를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느 정도로 기재할지는 입장이 갈렸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책임을 인지하는 변화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교원단체들에 이어 학부모들과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악의적인 교권 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방안에 교사의 90%, 학부모도 4분의 3이 찬성했습니다. 다만 교사는 모든 사안을 처음부터 기재하자는 쪽이 다수였지만 학부모는 전학과 퇴학 등 중대한 내용만 기재하자고의 차이가 있었고 교권 침해가 증가한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형의 생각이 달라서 대책에도 조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교원단체들의 교육권 보장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설문조사 시작 하루 만에 11,600여 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는데 71.8%가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악성 민원이 줄을 이뤘다며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에 의한 성희롱, 욕설, 폭행, 학부모의 협박,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까지 내용도 혀를 내두를 수준입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육부는 교사 생활지도 권한과 범위를 담은 고시 개정 일정을 연말에서 오는 2학기로 앞당겼습니다. 또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 생기부 기재 문제 역시 법 개정이 아닌 지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원하는 점수를 맞춰주겠다며 함께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를 푼 뒤 정답을 적은 쪽지를 건넨 전 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부정행위를 의뢰한 응시생 19명 등 모두 2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NS 광고를 통해 취업준비생 등 의뢰자를 모집한 뒤 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정답이 적힌 쪽지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인근 백화점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직접 보시죠. 한 남성이 달려들자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 흩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쇼핑몰 모습인데요.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진 공포의 퇴근길입니다. 검은 옷에 선글라스까지 낀 흉기 난동범이 이 도망치는 시민들을 뛰어서 쫓아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여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피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퇴근길이 공포로 변한 현장입니다.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쇼핑몰 어제 오후 5시 50분쯤의 시청자 제보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 범행 대상을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활보하는 모습입니다. 빠른 걸음걸이로 매장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고 몇몇 주변 시민들은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주변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살펴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명확히 포착됐습니다. 네, 다른 제보 영상도 보겠습니다.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들을 지켜보며 시민들이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충격적인 현장에는 잠시 뒤에 이 경찰과 구급대원 등이 도착을 한 모습도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자 이송을 위해서 헬기 등의 장비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도심 번화가에서 다시 벌어진 흉기 난동에 시민들의 평온한 퇴근길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인 20대 남성 최모 씨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피해망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사실상 테러나 다름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퇴근길 흉기 난동을 벌인 최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 서현역 근처입니다. 번화가지만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라 주민들에게는 평소 안전한 구역으로 꼽히던 곳입니다. 신림역과 마찬가지로 최 씨도 유동인구가 많던 퇴근 시간을 노려 무차별 범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차를 몰고 돌진한 곳은 이렇게 버스 정류장 바로 앞으로 평소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저녁나절 갑자기 표적 없이 발생한 사건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식탁에 앉아서 먹게 됐는데 구청 앞에 닥터 헬기가 뜨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보다 요즘 더 그런 게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갖고 많이 걱정되고 염려스럽네요. 경찰에 체포된 최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2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용의자가 2명이란 목격담도 있었지만 확인 결과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서 누군가가 나를 청부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가 피해망상 증상을 보여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63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전국 시도 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범죄와 궤를 달리하며 사실상 테러 행위와도 같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직후 근처 오리역에서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비슷한 글이 잇따르는 등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며 경찰은 초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이 벌어진 지 2주일도 안 돼 도심에서 벌어진 이딴 충격적인 범행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이 시민들은 다른 누군가의 위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0대 청소년도 용감하게 힘을 보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23살 최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사람들이 피를 흘린 채 백화점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피하기도 다급한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부상자 곁을 지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지혈 등 응급처치를 하면서 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던 10대 청소년도 참혹한 상황을 두 눈으로 본 직후 한달음에 부상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칼이 찔리신 것 같아서 지혈부터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분들 다 오시고 구급대원 오시고 여성분 어머니 오시고 이제 같이 구급차 태워서 보내기까지 같이 있었어요. 자칫 범인과 맞닥뜨려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럼에도 이 청소년과 시민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전하고 대피와 병원 이송까지 돕는 등 부상자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됐습니다. 덩치 좋으신 분들이 옆에서 지키고 계시고 찔리신 분 부모님께서 오셨는데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대피하라 그러시는데 못 하셔서 대피하는 거 도와드리고 많은 부상자 발생에도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 한 통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대회 잼버리에서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병대 동원을 비롯한 긴급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폭염의 준비가 미흡했다며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현장을 지키며 159개국 참가자 4만 3천 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개영식에서만 100명이 넘게 온열 질환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공병대와 군의관을 투입해 그늘막, 샤워 시설을 비롯한 편의 시설을 마련하고 응급 상황도 대응하는 한편 얼음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일 현장 상황과 조치 내역을 공개하는 정례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급해진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체 점검 회의도 진행한 뒤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염에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는데도 가장 기초적인 얼음이나 물 등 충분한 물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된다면 수많은 대원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관리 능력이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대책은커녕 언론 취재를 통제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면서 참가자가 한국의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말로 이 온열 질환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의 참가자들 모두를 다 보호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수한 한국 문화와 자연 환경을 알릴 기회가 되려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준비 소홀과 책임 소재 등을 놓고 향후 국회 차원의 규명 목소리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행사장 내 폭염 저감시설 추가 설치와 폭염 예방 물품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전라북도에 즉시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현장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경찰, 소방, 야영 책임자와 현장 의료 인력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겨울인 남미에서는 아예 겨울이 사라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온이 30도를 넘기는가 하면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도 이상 고온이 관측됐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공원. 민소매 차림의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년 같으면 외투를 입고 다녔을 한겨울이지만 이례적인 무더위에 두꺼운 옷은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Primero que pensé fue el calentamiento global, que digo, la verdad es un loco que estemos en 1 de agosto. O sea, ya venimos acortando el invierno y ahora esto ya es como medio impensado. 아르헨티나의 8월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어 기상 통계가 작성된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인 이웃나라 칠레도 무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년과는 다르게 겨울철 뜨거운 햇볕이 고산지대에 쌓인 눈을 벌써부터 녹이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 곳곳에서 35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고 칠레 북쪽 비쿠나 마을 기온은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도심 곳곳과 농장 피해를 우려합니다. 산맥에 겨우내 쌓인 눈을 녹여 여름에 사용하는데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erriten de manera acelerada la nieve estacional. En países como Chile, el abastecimiento de agua en la temporada seca, primavera y verano dependen de este almacenamiento natural. 남미에 불어닥친 이상기온은 북미에도 불어닥친 이른바 열돔 현상 때문인데 파라과이에서 시작된 이 현상은 현재 남아메리카 서부와 중부지방에 넓게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돔을 발생시키는 고기압대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면서 계절까지 바꾸고 있는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와 철근이 누락된 15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수평 기둥인 보호 없이 수직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입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가 10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에 즉시 착수하여 9월까지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인 단지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88개 등 293곳입니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곳도 10만 가구 규모입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발견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단지까지도 확대합니다.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강공사를 실시하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설계, 시공 감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설계, 특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 전 과정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집중 후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자체 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수사단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겨 군 기강을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은 최 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 전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를 지휘하던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이 돌연 보직에서 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대령이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 즉 A대령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A대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상황. 최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군에서 마무리 짓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 상병 조사 자료는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안팎에선 최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내부적 충돌이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초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최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언론 설명을 예고했다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갑작스레 취소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더위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합니다. 긴급회의에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 상임위 소속 여당 간사들이 정부로부터 잼버리 대회에서 발생한 폭염 피해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인사들에게 9,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뿌리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기구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당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원들은 TF 운영 방안을 협의하면서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등이 필요할지 추가로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오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 계정에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등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서울 가재울초등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선생님들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여러 정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군 군수물자를 반입하는 부산항 8부두와 주한미군 보급기지인 55보급창을 이전하는 방안을 부산시가 추진합니다. 항만 재개발, 부산 세계 박람회와 맞물려 진행되는 계획으로 70년 넘게 미군 부대가 있었던 곳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 북항 8부두입니다. 6.25 때부터 미군 물자는 이곳을 통해 반입됐습니다. 직선거리로 1km 조금 넘게 떨어진 곳에는 주한미군 55 보급창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부산항으로 반입한 군수물자와 장비 등을 임시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으로 축구장 30개 면적보다 조금 더 큰 22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북항 3단계 재개발 사업에는 8부두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밑그림에는 55 보급창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두 곳을 신선대 부두와 해군작전사령부 사이 준설토 매립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상징인 이곳은 단절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계획으로 이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은 부산 세계박람회를 한 해 앞둔 오는 2029년입니다. 이전 예정지가 있는 부산 남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고 주한미군 부대를 이전하는 문제라 여러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전 예정지가 주민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고 중앙정부, 미군 측과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관계자들이 다 현재 와서 이제 작전성 이런 거 모든 부분을 다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계획은 여러 개발 계획과 함께 70년 넘게 미군이 주둔했던 땅이 부산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주목받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도 극심한 무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강릉에는 이틀째 초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35도, 강릉은 38도까지 치솟는 등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6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6도, 대구는 26.1도, 부산 27.7도, 강릉은 30.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대전은 36도, 대구는 37도, 강릉은 무려 38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